여름엔 뭐가 땡겨? 빙수. 그래? 빙수가 저거 된 게 있나? 일단 먹을 거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보통 여름에는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계절성은 하이트, 진로. 아, 맥주. 단기간으로 나쁘지 않아. 지금 맥주. 그러니까 계절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건 그냥 사자. 그냥 사? 우선 대박이 바닷가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서 뭘 먹어야 돼? 맥주 먹어야지. 한강에서 밖에서 이제 한강에서 뭐 마스크 먹어야 안 끼니까 치킨과 맥주. 그치? 치맥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생활과 치킨 할인 한번 연결 봐야겠다. 지어갖고 나 기업을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봤어. 할인도 봤는데 할인이 생각보다 되게 가격이 괜찮아. 할인이면 이제 원자재까지 생각을 하시네요. 할인은 꼭 사는 걸로. 먹는 거는 진리지. 그리고 우린 그때부터 뭐만 먹는다? 닭가슴살. 치킨과 닭가슴살 주식을 사고 우리는 먹어야지. 할인을 내가 산 어릴 때 다음에 나도 영화가 CGV 사고 CGV밖에 안 가봤어. 나도 CGV만 당분간 롯데 끊는다. 이렇게 시다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어봤는데 빙수로 시작해서 CGV로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계절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계절성을 활용한 종목 선정이라든지 전략을 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또 공략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파라든지 아니면은 폭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뭐 보일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관련된 종목들 또는 이제 제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계절성을 고려한 이 투자법이 사실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네. 있을 정도면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투자하는 시기, 즉 매수하는 시기와 매도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좀 더 빠르게 앞당겨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계절주들은 과연 언제 매수를 해야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전부터 미리미리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점에서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 직전에 실제 예상대로 시세가 나왔다.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맥주 기업인데 하이트 진로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과거 차트를 보면요. 6, 7월 달에 매수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손실이 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6, 7월 달에 여름철 공략주를 접근했을 경우에 오히려 내가 예상했던 거와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연히 여름철 수혜주니까 에이, 늦게 사도 오르겠지. 여름 더워지면 오르겠지. 이렇게 막연히 선정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절 관련주들은 미리미리 매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한 발 앞서서 투자하면 돈 벌 확률 쑥 올라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파루이 검색하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봐둔 주식이 있어. 손오공. 손오공이 뭔데? 장난감. 장난감 나쁘지 않아. 근데 차트를 보면 내려갔다가 한 번씩 오르거든? 지금 상승세에 있긴 한데. 근데 봐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어. 지금 다 빨간색이야. 오, 외인들이 지금 차트도 보시고 그치. 외국인이 수급하는 것도 보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외인들이 들어와서 나쁘진 않아. 근데 기간이 하나도 없는데? 기관은 손오공을 싫어하나?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없잖아 이 정도. 기관까지 우리나라가 말하는데요. 이래서 네. 교육열이 너무 세서 수급을 그래. 안 보시는 분들 하라고 많은데 놀지 굉장히 말라고 좋은 그러는 거 겁니다. 아니야 이거. 너무 슬프다. 슬프지? 차트도 보고 있고 또 네. 기관과 외국인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급이란 게 네. 주식에서는 좀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수급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 주식이라는 게 사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요, 주가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수요와 공급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어떤 A란 종목이 있는데 뉴스 나오고 호재가 굉장히 많아질 때 네. 사람들은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거래량도 느는 거고 거래 대금도 늘어난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거래량이 늘었을 때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때 특히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네.
그때 거래량이 강조되는 기업들, 강화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은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떠났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런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는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우리가 크게 수급을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거기다가 이런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종목들, 매수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많이 원달러 높죠, 환율이 진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차손을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라면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은서님이 손오공에 외국인 매수가 많다고 하면서 손오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선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손오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단기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단기로 들어왔다가 또 단기로 팔았다가 그러니까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실적도 꼭 봐야 되는데 직전 분기 실적을 보면요.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사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실적이 좀 역성장했다는 것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되는 걸 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좀 고려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오공은 조금 적분은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과 실적까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